안녕하세요. 피사입니다. 제가 22년 전 박병석 의원의 초대로 이곳 청와대를 왔었고요. 굳게 다쳤던 젊은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실버 서하의 회원들과 야유회로 온 두 번째 방문인데요. 청와대를 지나 북악산으로 가는 등산로 두 곳도 다시 열리고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일부 구간이 개방되었지만 청와대와 북악산 연결 구간까지 전면 개방된 건 54년 만으로 청와대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문민정부 때부터 오후 8시에서 하절기에는 오전 5시 30분, 동절기에는 6시까지 효자동에서 삼천동까지 차도와 인도가 모두 통제되었었는데요. 22년인 74년 만에 24시간 전면 개방, 청와대 문이 활짝 열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곳입니다. 낮에는 오갈 수 있었지만 밤에는 통행이 제한되었던 이곳이 전면 해제되어 이거는 이제 적철문이라고 하는데요. 철로 된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는 문. 지금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정문으로 입장을 하려고 했는데 단체로 온 사람들은 춘추관으로 들어가서 입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서 춘추문 현 위치에 와 있는데요. 입장들을 하겠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대기열이 상당히 길었지만 그래도 몇 분 걸리지 않아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 안내와 청와대 에티켓 그리고 현장 예약 방법 등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보안 검열을 거쳐 본격적으로 관람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드나들던 이곳을 이젠 누구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관저는 우측으로 가고요. 단체로 왔기 때문에 좌측으로 들어갈 겁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 녹지원은 잔디공원으로 어린이날 행사 등 야외 행사를 진행했던 공간으로 120여 종의 나무와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가 있는 곳인데요. 2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님이 심은 모감주 나무가 아직 잎이 나오기 전입니다. 전통 목조 건축물인 상춘제는 항상 봄이 머무는 집이라는 뜻으로 외부에서 귀빈들이 방문을 하면 전통 가옥을 소개하면서 의전 행사를 하거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던 곳이고요. 상춘제 처마밑 비가 왔을 때 물이 흘러내리는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백악교인데요. 와, 물이 청아하게 비가 오전에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직 비는 오지 않았지만 약간 촉촉하니 물이 흐르고 있는 배는 금낭화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곳은 관저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춘추관에서 관저로 올라가는 길은 약간 가파라서 조금 숨이 차는데요. 들어가도록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아서 한 20-30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저로 들어가는 인수문인데요. 이곳은 만찬장이고요. 접견실입니다. 뱀꽃이 이쁘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 들어오기 많이 맞아. 잘 맞춰야 돼. 바로 안 나오게. 입장은 안 되나 봅니다. 이쪽은 침실 들어가는 곳인데요.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외관으로만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슬을 맞았는데요. 자목련이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노고수군인데요. 청와대 노고수군은 청와대 경내에 있는 반송, 회화나무, 말채나무, 용보들을 가리키는데 이 나무들은 조선시대 경복궁 후원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어서 역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 식생 등의 면에서도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저 뒤쪽으로는 인왕산이 보이는데요. 공간 내부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대체 위에 신발 한 번씩만 털고 인왕실인데요. 청와대 서쪽산에 이름을 딴 인왕실은
한국적인 요소가 많은 본관의 주요 공간들과 달리 서양식으로 꾸며져 있었고요. 200세기의 벽과 초대형 샹들리에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간담회나 오찬 만찬에 열리는 소규모 연회장 그리고 외국 정상 방한 때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로도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충무실인데요. 동쪽 벽체의 충무실은 대규모 인원의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회의를 하는 공간이었고요. 외빈이 왔을 때 만찬과 공연을 하는 등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비단에 명주술로 짠 청흥유소 한 쌍이 이곳에 있었고요.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심열이월이라고 나무에 오칠을 한 나전으로 된 글이 걸려 있었고요. 지금 들어가는 곳은 대통령 접견실인데요. 대통령과 외빈이 만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는데 동쪽 벽면은 황금색 십장색 문양도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창문은 나무 창틀과 문살 위에 한지를 마감해서 한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십장색 문양도인데요. 종이에 채색을 한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인데요. 본관의 핵심 공간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고요. 국정 현안을 처리하거나 소규모 회의를 주재했던 장소랍니다. 남쪽 창문에는 방장을, 벽에는 금관의 금제 장식을 본뜬 조명기구를, 바닥에는 십장색 문양이 표현된 카펫을 두어 한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영빈관은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뜻을 가진 건물로 대규모 회의나 국빈 방문 시 공식 행사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는 곳으로 서양의 석조 건축 양식의 전통 건축 요소와 전통 문양을 활용해서 한국적 분위기를 구현한 건물입니다. 청와대 방문을 모두 마치고 인사동에 있는 한정식 갈비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필방이 있는 곳들을 둘러보고 인사동 거리에서 쇼핑을 마치고 차들이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 왔는데요. 비가 촉촉하게 단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서하실 내부가 너무 어두워서 촬영은 하지 않았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의 복도 끝에 자리 잡은 경천사 10층 석탑의 높이는 박물관 2층 높이로서 13.5m로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대리석 석탑인데요. 일본 국내 대신 타나카 미스야키에 의해 불법으로 해체되어 일본으로 밀발출되었다가 되돌아왔던 슬픈 사연을 지닌 석탑입니다. 최초의 목조풍의 대리석 석탑으로 3층 기단과 10층 탑이라는 특이한 구조를 가진 석탑으로서 기단부는 아자형의 안정감과 정교한 조각 기술이 어우러진 공예적인 석탑인데요. 놀라운 것은 기단부와 탑시부면에 각종 부상들을 새겼는데 하단 기단부는 불교가 전래된 과정을 서유기의 내용에 담고 있는 현장 법사의 치경도를 통해 표현했고 상단 기단부는 불교의 발전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재들을 나비장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저기에 사리공이 있고요. 4층 평면부터는 사각형 형태로 바뀌는데요. 탑신부 1층부터 3층까지는 돌출된 면에 부처의 법회 장면이 배치되어 있고 사이에는 불보살과 호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탑신 1층에는 건립 배경을 알려주는 새김글이 있고요. 새김글에 나오는 강룡과 고룡봉은 탑을 세울 때 가장 많이 사주한 사람으로 원 황제 일가의 복을 비는 문구가 있는 것도 원 간섭기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요. 경천석탑은 한국문화재의 순환사를 대표하는 대한매일신보는 강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강행된 석탑 불법 반출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일본 영자 신문 등지의 약탈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시간이 흘러 경천석탑은 1960년 경복궁 안모당에 복원이 되어 62년 86호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와서 11층 석탑을 관람을 하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